예, 안녕하십니까. 한동철 교수입니다. 계량경약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예, 우리 선형계획법과 정수계획법을 했고요. 이제 네 번째 수송 문제를 하겠습니다. 수송이란 이쪽에서 많은 곳에서 다른 곳으로 많이 보낸다. 그래서 뭐 인천과 서울과 춘천에서 부산과 광주와 대구로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비용이 되고 어떻게 보내는 것이 최적이겠냐. 뭐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선형계획법의 특별한 형태입니다. 요거는 또 선형계획법 문제하고 다른 식으로 이제 포뮬레이션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제 네 번째 동영상인데 이제 5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하나씩 하면 제가 5, 6, 7, 8, 9, 10, 11 하면 이제 하나씩 하면 11장이 10장이 되겠죠. 그래서 수상 문제를 오늘 이제 하겠습니다. 40분 동안에. 수송계획법. 수송계획법의 기본 개념. 트랜스포테이션 프로그래밍이란 TP라고 합니다. 수송계획법이란 다수의 공급지역으로부터 다수의 수요지역으로 물품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송 방법을 찾는 수송 문제를 다루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선형계획법은 뭐였습니까? 최대화도 있고 최소화도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경영과학, 계량경영학, 경영과학이나 계량경영학이나 OR이나 의사결정은 동일한 말이니까 계량경영에서 이익 최대화와 비용 최소화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계획법이나 정수계획법은 다 이익 최대화와 비용 최소화가 다 됩니다. 근데 수송계획법은 어떠냐? 수송계획법은 비용 최소화입니다. 그럼 다음번에 할당계획도 비용 최소화. 여기는 이익 최대화라는 개념은 없는데 이익 최대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를 뒤바꿔가지고 이익 최대화를 할 수도 있고 수송계획법도 이익 최대화를 할 수는 있는데 잘 안 하죠, 거의. 그다음 할당계획법도 이익 최대화를 할 수는 있는데 잘 안 하고 미국에서 그냥 전부 비용 최소화로 쓰고 있습니다. 이 OR은 이제 이 계량경영은 1950년대 미국에서 주로 생겼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생겨서 미국과 영국에서 생긴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것이 도입이 된 겁니다. 수송계획법은 비용 최소화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수송계획법, 트랜스포테이션 프로그래밍이란 다수의 공급 지역으로부터 다수의 수요 지역으로 물품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송 방법을 찾는 수송 문제를 다루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로 하면 잘 어렵고 이제 그림을 보면 금방 합니다. 요겁니다. 수송 문제 예.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알죠? 공급량이 있고 수요량이 있습니다. 공급량에는 400과 300과 600과 500. 수요량은 350과 550과 450과 450. 이 공급량 전체를 더한 것과 수송량 전체를 더한 것이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한번 공급량이 얼마입니까? 다 더해보세요. 400 더하기 300 더하기 600 더하기 500이 얼마입니까? 400, 300, 600, 500이 얼마입니까? 1800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거를 수업을 하다 학생한테 이 네 가지를 다 add them up, 400, 300, 600, 500 add them up 그랬더니 미샤 저기 학생들 다 이게 메릴린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이게 전부 얼마냐였더니 1800이랬더니 못 알아듣고 그 미국 학생들 이렇게 수학이 좀 늦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구구단도 외우고 있어서 이제 잘 아는데 400 더하기 300 더하기 600 더하기 500 하면 1800이죠. 수요량 더해보세요. 350, 550, 450, 450 더해보시죠. 1800이죠. 또 350, 550, 450, 450, 1800이죠. 왼쪽에 1800과 오른쪽에 1800이 동일하죠. 오케이? 균형 잡힌 그런 밸런스드 프로블럼인데 이것이 다를 수도 있다.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형태의 문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가르쳐 줄 겁니다.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했을 때 푸는 방법,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했을 때 푸는 방법. 일단은 지금 이제 공급량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1번 공장에서 1번 수요처나 2번 수요처나 3번 수요처나 4번 수요처를 보낼 수 있는 총 수송량은 400이다. 그럽니다. 400. 4번 공급량에서는 500으로 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요처.
3번 수요처는 450만 필요로 한다. 460이 올 수는 있겠어. 와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선이 있어요. 선이 뭡니까? 1번에서 1번은 1번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고 1번과 4번도 1번과 4번이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전부 몇 개입니까? 4, 4, 16이죠. 공급량이 4개, 4군데, 수요량이 4군데면 4 times 4 equals 16이죠. 4 times 4 equals 16. 4 곱하기 4은 해서 16개니까 16개죠. 그럼 1번에서 1번을 보는데 비용이 얼마 들 겁니다. 얼마. 여기는 안 나왔는데 다음 표에 나왔는데 비용이 없으면 이 문제를 풀기 필요 없고 뭐 의미가 별로 없겠죠. 비용이 없으면 그냥 보낼 수 있는 대로 아무데나 보내도 상관없죠.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00에서도 1, 2, 3, 4 수요처로 보내는데도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이 전부 동일하다면 만약에 전부 동일하다면 우리는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동일하다면 이 문제는 거의 풀 필요가 없을 겁니다. 비용이 동일하면 뭐 서울여자대학교 모든 학생이 2015년도에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학점을 받는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열심히 할까요? 그냥 안 할까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동일한 비용 요소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공급량 4군데와 수요량 4군데가 각각의 4개가 있고 그리고 비용이 다릅니다. 코스트 디퍼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더 쉽게 해서 대학을 나온 학생과 대학을 안 나온 학생이 은행에 취업을 하면 대졸자하고 대졸이 아닌 사람이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가.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비용이 차이가 나는다. 이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그런 문제, 요 틀을 가지고 요 문제를 푸는 겁니다. 1에서 3으로는 몇 개를 보내야 되는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형성하고 요거를 선형계획보로도 풀 수가 있는데 선형계획보를 안 풀고 수송계획의 특별한 해법이 있습니다. 그 해법으로 풀면 됩니다. 이게 수성표의 구조입니다. 요거. 위에 거를 요거 보세요. 4, 3, 6, 5, 3, 5, 5, 4, 5, 4, 5, 0. 요거를 요렇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앞뒤로. 요것과 요거. 책을 넘겨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123페이지 위에 있는 표, 그림 5-1과 그림 5-2네요. 123페이지. 공급량과 수용량에서 이게 똑같이 아까처럼 1800입니다. 그 다음 여기 1번과 1, 공급지 1과 수요지 1에 1일 때고 3이라고 써있죠. 이게 비용이랍니다. 비용함수, 코스트 펑션입니다. 3, 5, 7, 8, 9, 6, 2, 3 이렇게 해서 2, 4, 6, 3 그래서 이게 다 비용입니다. 비용이 얼마다? 여기 옆에 다 써놨죠. 공급지 1에서 수요지 4까지 단위당 수용비용이 8이다. 뭐 단위는 뭐 8달러가 될 수, 8센트, 뭐 8만 원, 뭐 단위는 상관없죠. 그 다음에 미지수가 뭡니까? X11이 뭡니까? X11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공급지 1에서 수요지 1로 보내는 총량. 그 다음에 X33이 비용이 4라고 써있죠. X33의 내용이 뭡니까? X33. 공급지 3에서 수요지 3으로 보내는 비용의 총량이 X33이죠. 그렇게 쭉 하면 됩니다. 그럼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unknown variable 미지수가 16개죠. 이 16개 문제를 미지수를 다 풀어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는 풀기가 대단히 힘들 겁니다. 저희도 82년도 제가 86년 쭉 해서 이걸 여러 번 해봤는데 손으로 푸는 건 불가능하고 이걸 논리적으로 이제 풀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이 미지수 X11부터 X44까지 11부터 44까지 전체
값을 구하는 겁니다. x 2, 3이 얼마다, 3, 4가 얼마다 이 값을 전부 구해내는 것이 이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럼 안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형계획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수송계획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선형계획법으로 푸는 것이 수송계획법으로 푸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송계획법으로 풉니다. 네, 일단 초기의 계산 과정. 여기 지금 이렇게 문제를 보세요. 엑셀로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를 선형계획법은 어떻게 푸느냐? 선형계획법 어떻게 푸느냐? 그거는 요 선형계획법 푸는 거는 책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생략을 했는데 선형계획법 안 풀기 때문에 책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선형계획법으로 푸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124페이지 보시면 미니멈 G equals I가 1부터 쭉 가고 이렇게 쭉 해서 XIJ, CIJ, XIJ 쭉 해서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더 쉽게 이게 뭐냐? 이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걸 선형계획으로 풀려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 제가 그냥 이거는 시험에 내진 않고 그냥 여러분이 알아보세요. 일단 목적함수는 여기 지금 까먹었을 텐데 여기 우리 선형계획에서 문제 이거 봤죠? 이런 거. 요거. 목적함수는 최대화이죠. 여기서 이제 수성계획은 최소한데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인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최소화, 비용 최소화, Z는 G equals 3 곱하기 X11. 그게 뭡니까? 11에 3 곱하기 X11 더하기 5 곱하기 X12 더하기 7 곱하기 X13 쭉 해서 6 곱하기 X43 더하기 3 곱하기 X44를 한 것이 비용의 매트릭스 아닌 비용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X11, 5 곱하기 X12, 7 곱하기 X13, 8 곱하기 X14, 9 곱하기 X21 쭉 해가지고 3 곱하기 X44에서 16개를 전부 더한 것이 총합이고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비용이고 그 다음에 공급 제약 조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나 X11 더하기 X12 더하기 X13 더하기 X14는 400보다 작거나 같다. 뭡니까? 보세요. X11 더하기 X12 더하기 X13 더하기 X14는 4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X21 더하기 X22 더하기 X23 더하기 X24는 30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비용의 공급량의 총합입니다. X21 더하기 X22 더하기 X23 더하기 X24는 3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4개가 나오죠. X41 더하기 42 더하기 43 더하기 44는 5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4개, 이쪽으로 4개, 행으로 4개. 그 다음 열이라는 건 밑입니다. 칼럼. 행이라는 건 로, 옆으로 가는 거고, 칼럼이라는 건 밑으로 가는 거. X11 더하기 X21 더하기 X31 더하기 X41은 350보다 작거나 같다. X12 더하기 X2 더하기 X32 더하기 X42는 5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4개죠. 옆으로 4개, 밑으로 4개. 그러면 전체 이런 건 없어요? 뭐요? 전체 더하면 1800이 되겠죠. X11 더하기 X12 더하기 X13, 14, 2 쭉 해서 16개 더하면 1800. 그것은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리던던트입니다. 다른 데에서 중복이 됐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냥 쭉 왜 그러냐면 옆으로 쭉 4개 더한 거를 전체 하는 것도 1800이 똑같은 거니까 보통 이걸 정리를 하면 4개에서 8개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용 최소화 3x11 더하기 5x12 쭉 해서 3x44는 최소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x11 더하기 x12 더하기 x13 더하기 x14는 4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8개를 되면 되는데 요렇게 선형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수성계획의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방법론을 가지고 푸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푸는 게 좋다. 이거를 만든 아주 기기묘미한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6번, 슬라이드 6번부터 쭉 제가 보여드릴게 하나씩요. 일단 보여드리고 설명하겠다. 요거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7이면 끝나는 거죠. 여기 지금 다 답이 나온 거죠. 이게 뭡니까? 1-2에다가 400을 넣고 2-3에다가 200을 넣고 2-4에다가 100을 넣고 3-1에다가 350을 넣고 3-3에다 250을 넣고 4-2에다 150을 넣고 4-4에다 350을 넣으면 모든 제약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비용이 최소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modified method인데 요 매트릭스를 보세요.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요걸 찾아가는 거예요. 요건 중요한 거니까 맨 마지막 매트릭스 여러분 요거를 제가 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요걸 보세요. 봤습니까? 요게 답입니다. 이렇게. 그럼 요것도 이제 이 수송계획법은 이제 그래프는 안 풀고 이제 요런 손과 이제 컴퓨터를 봅니다. 컴퓨터도 결과가 똑같아요. 컴퓨터 이렇게 집어넣고 요거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답이 딱 나요. 이렇게. 요거 지금 나온 거 있죠 밑에 400, 300 뭐 쭉 해가지고 나온 값 있죠. 그래서 총 값이 5,700이라 총 수송비 5,700이죠. 이게 400, 300, 350, 150, 100, 350, 300, 5,700이죠. 그럼 여러분 의심이 가면 요걸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의심을 자꾸 해야지 발전합니다. 여기서도 5,700 해보세요. 5,700 어떻게 구합니까? 5 곱하기 400 더하기 2 곱하기 200 더하기 3 곱하기 100 더하기 1 곱하기 350 더하기 4 곱하기 250 더하기 4 곱하기 150 더하기 3 곱하기 350 하면 5,700이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답은 알았어. 여기서도 컴퓨터에서 여기 5,700 딱 나온 거 알았어. 그럼 이제 20 몇 분 동안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하고, 이 동영상만 보고 다 이해하기는 힘들 거고,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 한 3개나 4개 정도 풀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금방 다 이해를 합니다. 요 문제. 요 문제를 푸는데, 일단 어떻게 풀었냐? 여기 보세요. 요거 문제인데, 여기서. 첫 번째, 여기 3-1, 여기 셀이죠. 3일. 이제부터 로를 부르고 칼럼입니다. 행이 3이고 로가 1이니까 3일. 그래서 1을 고르고 거기다 350을 채웠어. 그 다음 뭐 했습니까? 600을 350 잘라서 250, 350을 자르고 제로. 이게 뭐 한 겁니까? 전체 숫자 중에서 비용 중에서 3, 5, 7, 8 쭉 해서 제일 싼 비용을 골라서 그게 뭡니까? 1이죠. 1. 제일 싼 비용을 골라서 1. 거기다가 600과 350 중에서 최고치 350을 채웠어. 그래서 1에 350이 들어갔어요.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더니 최적이 됐어. 왜? 우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럼 작은 쪽에 제일 많이 해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전체 중에서 제일 작은 비용을 골라서 1. 그 다음에 거기에 600을 넣을 수 있습니까? 공급은 600을 하시는데 수요가 600이 안 돼요. 수요가 35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350과 600 중에서 작은 게 뭡니까? 350. 그래서 그거를 골랐어. 600과 350. 그래서 350을 채웠어. 그 얘기는 뭡니까? 공급지 3에서 수요지 1로 350만큼을 보내겠다. 공급량은 600인데 600에서 350을 빼니까 250이 남아있어야죠. 그렇죠? 수요량은 다 썼고. 그럼 두 번째는 뭘 고르겠어요? 두 번째. 뭘 골라요? 1보다 1 또 있습니까?
없어요. 1보다 큰 게 얼마입니까? 2죠. 2는 어디 있습니까? 2, 3에 2가 있고 4, 1에도 2가 있죠. 그 2,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 2, 3에 2에다는 몇 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300과 450이니까 작은 게 뭡니까? 300. 300까지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 1에는 몇 개를 넣을 수 있습니까? 예, 500과 0입니다. 작은 게 뭡니까? 0. 못 넣죠. 그러니까 2, 3에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음표에 있습니다. 그렇죠? 2, 3에다 300. 300 넣고 300과 300에서 잘랐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논리를 가지고 금방 푸니까 요거 제가 잠깐 시간 들 테니까 나머지 쉬어보세요. 어디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이 어디 있습니까? 2, 4에도 3이고 4, 4에도 3인데 2, 4에는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죠. 0이니까 그쪽에. 그 4, 4에는 몇 개? 450을 집어넣습니다. 4, 4에 450. 450, 그렇죠? 나머지는 4가 또 2개 있죠. 그러면 5 집어넣고 6 집어넣고 7 집어넣고 8 집어넣고 다 못 채워도 돼요. 하여튼 우린 비용이 잡니까? 그 다음에 3,3에는 얼마를 써요? 250과 150이니까 3,3에다 150을 집어넣고 4, 2에다가 50을 집어넣으면 되죠. 4, 2에다 50.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그걸 다 여기서 50 집어넣고 4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4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4, 2에다가 50을 집어넣으니까 50을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데 못 집어넣어요. 그래서 지금 8에다 집어넣고 여기까지 끝난 거죠. 이렇게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저거 여기서 여기 보세요. 여기 너무 빨리 갔는데 4, 4에다가 집어넣고 나니까 4, 2에도 집어넣을 수 있어서 50. 4, 2에다 50을 집어넣어. 4, 2에다 50을 집어넣었죠. 4, 4에 집어넣고 4, 2에다 50을 집어넣고 나머지 또 남았어요. 그 다른 데는 못 집어넣으니까 3, 2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3, 2에다가. 1, 2에도 집어넣었지. 1, 2. 1, 2는 5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남는 거는 왜? 그러면 2, 2에는 6이고 3, 2는 8인데 왜 2에 안 넣느냐? 넣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2에 넣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3, 2에다가 2인 먼저 3, 2. 이렇게 해서 해 개선 과정에서 초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좀 약간 헷갈렸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채워. 그렇죠? 이걸 다 채워요. 제가 여기서 채워가지고 초기에 계산 과정하고 이제 수정 배분법은 뭐냐? 요거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정 배분법. 일단 제가 초기의 과정을 지금 설명해드리면 여기에서 초기에는 뭐냐? 여기서부터 작은 비용을 골라가지고 작은 비용을 골라가지고 그 작은 비용에다 공급량과 수요량 중에서 비교해서 작은 비용에다가 최대를 집어넣어. 그 다음 작은 여기 1이니까 그 다음에 2로 가. 2에서도 공급량과 수요량을 중에서 또 작은 쪽을 최대를 넣어. 이렇게 해서 다 채워넣어요. 못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집어넣는 거 할 수 없고. 다 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각 셀에 들어가 있는 거 곱하기 비용 곱하기 양을 곱하면 그게 쭉 올라갈 겁니다. 그 값은 지금 얼마? 5,700보다 넘을 겁니다. 당연히. 그걸 수정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초기한 거를 최소비용법을 해보면 책에 그걸 쭉 해가지고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최소비용법에 의한 초기에 그래서 그림 5-9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5-9를 보시면 최소비용법에 의한 초기에를 보시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책에 있을 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130페이지를 보시면 최소비용법의 초기에 어떻게 되냐면 1-2셀에 400, 2-3셀에 300, 3-2셀에 100, 아니 3-1셀에 350,
3-2에 100, 3-3에 150, 4-2에 50, 4-4에 450.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그림 5-10을 보면 그 셀과 비용을 쭉 곱해가지고 더하면 5,900이 나왔습니다. 5,900. 이걸 리스트 코스트 메서드, 최소 비용 과정이라면 최소 5,900이 나왔어요. 5,900. 여러분 이제 5,900이라는 값을 구했죠. 그렇죠? 그럼 끝났냐? 끝났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최적일지 아닐지 우리는 지금 몰라요. 왜? 최적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최적인지 아닌지 그걸 해야 돼. 그게 모디파이드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제가 일단 초기의 과정만 이 수송계획본 2가지 과정 절차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그 전체 매트릭스에서 일단 비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제일 작은 비용을 고른다. 근데 작은 비용이 4개면 어떻게 해요? 4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작은 병이 하나, 4개 집어넣을 때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어도 별 상관없어요. 뭐, 순서는 별 상관없어요. 물론, 4개가 있을 때는 4개를 어느 쪽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실제 시험을 보게 되면 어떤 걸 먼저 집어넣는 따라서 운이 좋으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나쁠 수도 있고, 그거는 운입니다. 그거는 답을 못 합니다. 하여튼, 제일 비용이 작은 데다 최대로 집어넣는데, 최소와 수요와 공급을 봐가지고, 작은 쪽의 값을 최대로 집어넣는 것을 합니다. 그 다음 작은 비용으로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쭉 해서 끝까지 모든 그 공급량과 수요량을 채용족하는 것을 했는데 비용이 작은 걸로 해가지고 한다. 이게 이제 리스트 코스트 메소드고, 이거 말고도 뭐 노스웨스트 코스트가 노스웨스트 북서 코너법이라는 게 있고, 북서 코너법은 오른쪽부터 왼쪽을 막 하는 건데 이건 실제 쓰지도 않고, 리스트 코스트 메소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고입니다. 다른 방법, 그냥 무작위 할당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고, 리스트 코스트 메소드를 쓰면은 이제 제일 비용이 작은데 제일 많이 집어넣는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니셜 솔루션을 구해.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다. 리스트 코스트를 가지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방법이 최적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최적해라고 치면 끝나고, 최적해가 아니면 못 끝납니다. 이걸 수정법, 모디파이드 방법이라는데, 최적해가 아니면 계속 고칩니다. 그래서 최적해가 될 때까지 고쳐가지고 최적해가 딱 나오면 끝난 겁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니셜 솔루션에 리스트 코스트 메소드에서 5,900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아까 맨 마지막에 컴퓨터 낸 겁니까? 5,700이에요. 다시 말해서 5,900에서 5,700, 200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합리화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이 셀을 4개나 짝수의 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짝수, 홀수는 안 됩니다. 짝수. 그러니까 2개는 안 되고, 이게 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원이나 연결이 되기 때문에 4개, 6개, 8개, 뭐 이런 4개, 6개, 8개, 뭐 이 매트리스가 커지면 뭐 10개, 20개 뭐 다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조그만 거 풀 때는 4개, 6개, 8개 정도 연결이 되는 데에서 하나는 빈칸, 나머지는 occupied 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4개일 경우는 하나는 빈 거고 나머지 3개는 찬 거. 그 다음에 일단 양은 무시하고 비용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빈칸의 양을 플러스라고 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중에서 하나는 엠프티 셀이고 나머지 3개는 occupied 셀입니다. 엠프티 셀을 플러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occupied 셀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occupied 셀은 플러스, 그 다음에 occupied 셀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비용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더해.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가지고 그것이 합이 0보다 크거나 0이나 0보다 크면은 그 빈칸은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빈칸은 최적입니다. 그러니까 4개인데요. 3개는
정해진 occupied 셀이고 하나는 empty 셀일 때 세 개, 하나, 둘, 셋, 네 개씩 있을 때 그 empty 셀을 플러스로 해가지고 empty 플러스 occupied 마이너스 empty 아니 occupied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empty 셀에서 시작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그것이 총합을 해요. 그 네 개 합한 것이 플러스나 0으로 나올 때는 그 네 개의 루프는 최적입니다. 근데 그 네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와. 그 얘기는 비용이 줄 수가 있다는데, 줄 수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최적이 아니고 그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빈칸에다가 얼마를 옮겨 놓습니다. 그죠? 요 방법은 모디파이다. 요거는 빈 셀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합니다. 빈 셀이 여러 개면 전체를 다. 다시 정리를 하면 모디파이드 방법은 우리가 일단 초기를 구하고 나면 빈칸이 남을 겁니다. 빈칸 하나를 정해요. 그 다음에 칸이 차 있는 세 개를 이렇게 돌려봐요. 그래서 빈칸에서 플러스, 그 다음에 차 있는 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빈칸 하나와 occupied 셀 꽉 차 있는 거 세 개를 해가지고, 아니 어떤 데는 빈칸 하나와 꽉 차 있는 거 5개, 어떤 데는 빈칸 하나와 꽉 차 있는 거 7개를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고릅니다. 그렇게 골라가지고 쭉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걸 전부 더해가지고 그 도한 솔루션이 플러스나 제로가 나오면 그만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것을 그쪽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옮기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가 걸린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 그래서 3, 2, 1, 3이라고 해봅시다. 3, 2, 1, 3. 빈칸이 3이에요. 그리고 찬 것이 2, 1, 3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는 3 더하기 1이니까 4죠. 마이너스는 2 더하기 3이니까 5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3 할 때 밑에 마이너스 3에 있는 것을 거기서 양을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양을.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이건 지금 그림으로 하니까 지금 뭐 전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제 말을 들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스탑이고 0이 나오면 뭐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또 있다는 거.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쪽으로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그 값을 양을 옮기면 된다. 마이너스 쪽에서 있는 값들 중에서 작은 값. 그러니까 300과 뭐 200 그러면 200을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계속 돌리면 나옵니다. 일단 뭐 설명했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여기 보십시오. 여기요.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요. 여기 모디파이드인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empty 셀이 하나고 occupied 셀이 나머지다. 짝수율이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뭐냐니까 불러드릴게요. 지금 4-2 셀을 지금 평가합니다. 4-2 셀. 4-2 셀을 어떻게 평가했냐? 4-1. 4-1이 플러스 2로 돼 있죠. 4-1이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루프를 어떻게 만드냐? 클로즈 루프를. 4-1, 1-1, 1-1, 1-2, 그 다음에 2-2는 넘어뛰고 3-2, 3-3, 4-3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제가 아까 짝수를 해야 되죠. 홀수가 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아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4-1 더하기 4-1,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3-3, 그 다음에 4-3. 다시 보세요. 4-1, 1-1, 1-2, 3-2, 3-3, 4-3. 그게 그렇게 가도 되고 반대로 가도 됩니다. 4-1, 4-3, 3-3, 3-2, 1-2, 1-1. 하여튼 그렇게 가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6개가 되고 빈칸 하나와 꽉 찬 거 5개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보냐. 그 비용값 4-1에 2죠. 그러니까 플러스 2. 그러니까 1-1이 3이죠. 마이너스 3. 1-2는 플러스죠. 플러스 5. 그 다음에 3-2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3-3은 플러스죠. 3-3 플러스 4. 그 다음에 4-3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6. 그래서 다시 불러드릴게요.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6.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플러스 2, 거꾸로, 마이너스 6,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5, 마이너스 3. 이게 값이 얼마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면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면 제로,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6이죠. 그 얘기는 4-1에서 마이너스 6이 나왔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1-1, 1-2, 3-2, 3-3, 4-3에서 4-1로 뭐를 옮기면 마이너스 6. 한 양을 옮긴 것만큼 6만큼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옮기냐? 어디에서? 마이너스를 된 것 중에 있어. 마이너스가 어디입니까? 1-1에 보면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거기 350이죠. 그 다음에 3-2에는 마이너스 8이죠. 거기 200이죠. 그 다음에 4-3에는 50이죠. 그래서 1-1에 350, 1-1에 350, 3-2에 200, 그 다음에 4-3에 50, 350과 200과 50 중에서 제일 양이 뭡니까? 50, 4-3에 있는 50을 4-1에 있는 1로 옮기는 겁니다. 보세요. 옮겼죠? 50. 예? 요것과 요거 차이가 뭡니까? 요거 보세요. 4-1, 1-1, 1-2, 3-2, 3-3, 4-3 했는데 마이너스 6이 나왔어. 그러니까 한 장을 하나를 옮기면 6만큼 줄어드는데 마이너스로 표시된 거에서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에 350, 3-2에 200, 그 다음에 4-3에 50, 350, 200, 350, 200, 50.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50이죠. 50. 4-3에 있는 50을 4-1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밑에 보시면 옮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셀 하나 평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셀을 평가를 해요. 여기 지금 전체를 보시면 여기서 마이너스 나온 게 어디입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로 옮겨.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온 건 다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잘 안 보이는데. 3-1에 또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5인가 보네요.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8. 11에 6이니까 5네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3-1이 또 마이너스 5가 났죠. 글로 또 옮깁니다. 그러면 1-1이 300이고 3-2가 150이죠. 작은 게 뭡니까? 300과 150이니까 150 작죠. 그러니까 3-2에 있는 150을 3-1로 옮기면 150이 되면 1-1은 어떻게 됩니까? 300에서 150이 빠져야 되니까 그 150으로 줄고, 그 다음에 1-2는 100이 250으로 늘고, 3-2는 150이 제로로 되죠. 이렇게 된 거죠. 잘 보세요. 재밌는데, 여기서 4-1, 1-1, 1-2, 3-2, 3-3, 4-3에서 50에, 4-3에는 50을 4-1로 옮기니까 1-1은 300으로 줄은 거죠. 여기서 줄었죠. 그 다음에 1-2는 50에서 50을 더니까 100을 늘었죠. 그렇죠? 그냥 여기서도 지금 3-1, 1-1, 1-2, 3-2에서 300과 152에서 작은 게 150이니까 150을 3-2에서 3-1로 옮기니까 1-1은 150이 줄고 1-2는 150이 늘고 3-2는 제로가 되고 그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계속해요. 여기 또 지금 2-3이 마이너스 나왔죠. 계속해서 가면 답이 최적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최적이죠.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11, 13, 14, 21, 22, 32, 34, 41, 43이 전부 플러스로 됐죠. 그게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가 되면 답이죠. 그리고 요 표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거 동일하죠.
그리고 5,700. 아까 초기에가 5,900이라는데 두 번째 수정해서 보니까 5,700 줄었습니다. 지금 이게 수성계획법을 저도 동영상으로 지금 처음 해봤는데 말로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데 제가 그러면 1분 정리라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수성계획법이란 다수의 공급지에서 다수의 수요지로 보내는 거다. 보내는데 비용이 다르다. 그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보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초기해를 구한다. 어떻게 구하냐? 비용이 제일 작은 데다 제일 많이 집어넣는다. 공급량과 수요량 중에서 작은 양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다 비용이 작은 걸 다 채워요. 그리고 전체 값을 구해. 그럼 얼마 나와? 5,900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걸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클로즈 루프를 만들어 가지고 클로즈 루프에서 엠프티 셀이 플러스로 나온다는 얘기는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빼고 전부 마이너스 나온 것들 중에서 큰 걸 골라가지고 거기다 이동을 시키면은 그게 플러스로 변합니다. 그 작업을 계속 해갖고 모든 셀들이 플러스로 다 변하면 그것이 최적화가 돼서 5,700이 된 겁니다. 개념은 이렇고 문제를 한 두 개만 풀으면 금방 이해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